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도 보장을 좀 받고 또 치료 후에는 합의금, 보상금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일반적인 보험회사가 아닌 그런 공제조합이 해당되는 경우가 요즘 무척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마음이 편치도 않은데 2차적으로 공제조합이 걸리는 바람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또 버스공제, 전세버스공제, 화물공제, 렌트카 공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도 공제조합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운전하는 도중에라도 화물차가 온다든지 버스가 나타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운전을 좀 더 조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현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렌트카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이 엄청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승용차와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를 알아보면 렌트카 공제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좀 참 황당한 것이죠. 법인 승용차라든지 또 요즘 자동차 리스를 이용한다든지 또 렌트를 해서 운전하는 그 승용차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관적으로 대형 버스나 화물차처럼 조심하고 주의하고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는 승용차와 발생을 했는데 공제조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 나면 좀 뒷머리 많이 아파집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1차적으로는 교통사고로 피곤해 죽겠는데 2차적으로 공제조합과 씨름하게 되니까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도 빡센 다른 공제조합보다는 렌트카 공제조합은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 자, 그럼 공제조합은 왜 그렇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빡빡하게 할까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금의 부족입니다. 일반적인 보험회사는 회사가 손해율이 좀 높아지면 보험료를 좀 올립니다. 올려서 해결하는데요. 공제조합은 보험료를 쉽게 올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합의 대부분이 생계형 조합원이고 버스나 택시 회사처럼 많은 차량을 소유한 조합원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보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 결국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이나 보상 이런 것을 좀 빡빡하게 처리해 주는 것으로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이미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 보험회사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화재보험, H해상이랄지 또 K손해보험이랄지 이런 회사들은 보험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크게 확장적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이므로 회사의 이미지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TV 방송이랄지 지하철이랄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광고를 좀 많이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하는 방법도 조금은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어떨까요? 조합원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것이니 자금도 좀 크지 않겠고 대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조합원들의 눈치도 봐야 하겠고 해서 회사의 이미지를 따질 형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공제조합은 민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어떤 억울함이 있을 때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보험회사는 대기업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금감원의 어떤 통제를 하는 기관이니 웬만한 억울한 그런 사연들은 잘 해결이 되는데요. 공제조합은 금감원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도 공제조합의 반응은 좀 냉랭할 것입니다. 민원을 넣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부당한 사례로 민원이 들어와도 공제조합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공제조합의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진짜로 큰 문제가 아닌 민원이라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민원 해결 방법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제조합을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결론입니다. 공제조합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고 운전 차량과 공제 계약을 하고 운영하는 공제조합이므로 회사의 어려운 사정은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전가해서 합리적이지도 않는 합의금으로 보상을 하려는 회사 운영 방침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서 좀 다쳤다고 하는 환자죠. 이런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그 금액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가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해 오겠느냐? 그럼 피해자도 변호사 비용도 좀 들어갈 것이고 소송 기간도 매우 길 것인데 이런 것을 감수하고 소송을 하겠느냐 하면서 피해자의 아픈 부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남는 환자에게도 합의금을 회사 차원에서만 제시를 하고 직업 기준이죠. 받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 소송하시라고 좀 큰 소리를 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피해자들이 골치 아플 것이 좀 두려워서 좀 쉽게 합의를 하고 끝내는데요. 공제조합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하는 소송이죠. 우리가 흔히들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소송 진행 중에는 변호사비 비용을 받지 않고 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때 보수를 주는 후불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을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미한 사고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좀 그렇다 하는 경우는 법원의 그 다운로 소송도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알려줍니다. 공짜로 알려줍니다. 공제조합은 피해자와 잘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법원에 소송을 먼저 걸어오는 경우도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채무부존재 소송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과 좀 비교해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때린 사람이 얻어맞은 사람한테 소송을 해오는 격입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을 상대로 오늘 영상 좀 잘 보시고 피해자의 권리를 좀 잘 찾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 TV였습니다.